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3 마음먼저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 참석자 지금 방미 중이고, 어제 우리 방송 시간은 엊그제가 되겠네요. 미국의 국제 전문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이 주관하는 올해의 세계 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시상식에 참여해서 수상 소감도 옛날 수상 소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네. 촛불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 뭐 이런 유지의 그렇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얘기하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진짜 진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설을 또 보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상했다면 어떤 연설이 나왔을까. 그건 뻔하죠. 뭐 최순실이 써줬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자, 유엔 총회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던 북한 유엔 대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강경 발언을 여러 번 원래 했으니까. 꼭 하고 나면 내부에서 또 뭐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던지기 대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CNN도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즉시 논평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우리 정부도 부담이 없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그와 북핵 위기 뭐 안보와 관련해서 또 지금 국방부 장관과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저 지지자들한테 좀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송영무 장관께서 어제도 사실 법사에 나와가지고 제가 좀 조마조마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청와대로부터 이제 뭐 주의 경고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솔직하더라고요. 쿨하게 뭐 조심하라고 주의 받았다고 안보실장으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분이 이 솔직담백한 성격은 알겠어요. 아는데 그 한 나라의 국무위원 장관이 되면 그 자리는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라는 거는 직업 공무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그 어떤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무적 국가 운영에 대한 틀 안에 있는 존재지 개인의 어떤 주관적 소신을 대한민국의 국방정책 전부로 다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저는 자칫하면 부조화와 커다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보면서 야당 의원들이 송영무 장관의 그런 캐릭터를 뭐 좋게 보면 솔직 담백, 뭐 나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다 할까? 근데 약간 표현상의 그런 기술들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걸 오히려 즐기면서 유도 신문을 하는 것을 제가 1시간 동안 봤어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참모들 의견도 좀 들으시고 말씀에 좀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고언 삼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용하려고 또 야당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안보실장, 뭐 안보특보, 국방장관 다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야당은 그렇게 막 지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송영무 장관 그 부분에서 지금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는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800만 불 대북 지원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 그 국제기구가 UN. 국제기구 중에 유니세프나 뭐 그런 이제 여러 단체들이 북한의 걸시가동, 그 다음에 북한의 임산부인데 영향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정말 극빈층에 대해서 구호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9월까지 보면 미국이 100만 불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박근혜 정부 때도 지난해 1월까지 했다가 북한이 5차 핵실험 하면서 중단됐던 거예요. 중단된 거고 기본적으로 있어 왔고 있어요. 아주 기초적이고 인도적이고 지원의 타겟에 정확하게 꽂히는. 현물 지원이에요. 정확하게 꽂히는. 그래서 전혀 뭐 군수 쪽으로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0%도 없는 1%도 없는 제로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저 자유한국당이나 뭐 일부 보수적인 야당에서 대북 퍼주기의 일환이고 뭐 이렇게 그 색깔 공세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다릅니다. 오늘도 유니세프가
북한에 긴급 구호 지원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돈 내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유엔 산하기가 요청한 거고 네.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스위스, 스웨덴, 뭐 프랑스까지 다 하더만요. 뭐. 네, 스위스도 300만 불 했고요. 러시아가 300만 불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는 700만 불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800만 불 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같은 한반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대목에서 송영무 장관이 이 대북 인도적 지원도 좀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독자적으로 말한 거는 그거는 진짜 곤란한 겁니다. 뭐 네. 일각에서 정부 내 매파 비둘기파가 부딪힌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거는 뭐 매파 비둘기파는 뭐 어느 정부에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조율이 안 되는 게 큰 문제고요. 조율이 안 돼 특히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게 게. 밖으로 새어나오는 건 더 큰 문제고. 그래서 사실 저도 보기에 약간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불안하셨을 텐데 확실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순도 없어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고 압박과 제재 국면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신 뒤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 네, 그거 꼭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북핵위에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이 여러 차례 지금 오보를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도 이상한 그렇죠? 오보까지. 뭐 냈죠. 트위터 오보 번역 사건도 있었고 네, 네. 일본 언론 그 바로 받아쓰는 거 그것도 역시 오보 사건도 있었고 의도적인 건 아니겠죠? 설마 의도적일까요? 아무리 언론이 그래도 이런 국익과 직결되고 한반도 위기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SNS가 발달됐고 뭐 우리 같은 팟캐스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즉시 시정돼요. 예, 즉시 시정된다는 거. 네. 그 점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뭐 어렵게 우리 광고가 많군요. 당원 모집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 받으면 흥할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안 광고를 받습니다. 안 받는 예, 거. 당원 모집 광고만 합니다. 예. 예, 박봉기 의원 어렵게 모셨으니까 공수처 이야기 좀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합시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엊그제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 공고안을 발표했고요. 그 공고안을 보면 뭐 슈퍼 공수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야당에서는 뭐 옥상옥이다, 뭐 특히 자유한국당. 저는 박범계 의원님 안 보고 예. 야 진짜 몸빵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어떤 점에서요? 박범계 의원 안에만 대통령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좀 우하하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법무부 안에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게 탄생을 했죠.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일종의 그 자문의견입니다. 건의안이죠, 권유안. 근데 요 권유안을 법무부 장관이 100% 다 승인할 건지 아니면 몇 가지 수정을 해가지고 법무부 안을 만들 건지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제 그저께죠.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전부 다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고 기존은 동의하지만 몇 가지 좀 손을 보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정부안으로 법률로 만들어서 제출할 거냐 네. 아니면 그냥 국회에 대한 권유안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법률안으로 만들어서 정부 입법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이 건의안의 내용은 뭐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이나 양승조 의원님 또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와 대상을 왕창 키워놨습니다. 예. 커졌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제 안에는 이 공수처 검사 한 20명을 최대 규모로 했는데 이거는 70명 아니 50명까지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크고요. 사무처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한 70명 한 전체 120이 한 2명 정도 규모인데 네. 왜 이렇게 키워놨을까? 제 생각에는 한인섭 교수님을 포함한 그 위원회 위원분들이 정말 독립적으로 딱 판단해가지고 공수처를 만들려면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이상적인 안을 최대한 그러니까
좀 속되게 표현하면 이빠이. 예. 진짜 이빠이 진짜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거고 이 속에서 국회가 좀 밀당을 해서 현실적인 안으로 수렴해도 좋다라는 그런 협상의 여지도 남겨놓은 그러니까 최대한 당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부 계획 아닌데 네네. 실제로는 이 공수처 자체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게 예. 또 국회 법으로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형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이제 국민의당은 이용조 의원은 저 대표 발의했기 때문에 국민의당 자체는 공수처 찬성이고요. 바른정당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기조는 찬성이지만 바른정당을 대표해서 법사위에 와 있는 오신환 의원은 수정안 예를 들어서 수사 기소를 좀 분리하는 쪽의 의견들을 좀 사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우리 권유안 제안이나 그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유안은 수사 기소권을 다 가져가는데 수사 기소권을 분리해 놓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것 같고 절차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5분의 3 정도만 합의하면 통과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절차적으로 강행하는 건 또 반대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어정쩡한 그런 바른정당의 태도는 어정쩡한 상황이다. 근데 자유한국당은요, 그 반대 논리를 들어보니 이게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요게 사실은 핵심이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면.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수사 대상에 헌법기관이 들어갔는데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논의 과정에서 혹시 공수처에서 국회의원이 빠질 가능성이 있나요? 아이고. 아니, 네, 아주 엄청난 질문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훅 던지신 건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처음 이런 어떤 제 내심의 생각을 밝히는 건데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 어찌됐든 특별감찰관을 처음 만들 때 이런 거 뭐하러 만드냐. 이런 무슨 상설특검을 하라고 그랬더니 무슨 뭐 이런 특별감찰관 만들어가지고 한 10개월 정도 이거 아무것도 실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세금이나 축내는 이런 무의도식하는 기구가 뭐가 필요하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조용히 감찰해가지고 결국 우병우에 관한 것 뭐 등등 뭐 청와대 수석에 관한 것 다 감찰해가지고 그것이 지난번 국정농단의 일종의 발화점이 됐어요. 네. 모든 기구는 만들어 놓으면 쓰임새가 있습니다. 모든 기구는. 그래서 저는 큰 틀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돼서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거든요. 이 정말로 적폐청산과 관련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조금 규모가 조금 작아지더라도 이번에는 좀 시범적으로 통과를 시켜놓는 것이 저는 급선무다. 우리 당원 우리 지지당원들 보통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지지한 당원님들, 우리 지지자들. 그런데 너무 이상적인 것만 고집해가지고 우리 옛날 국가보안법.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머리에 딱 나오시죠. 떠올랐습니다. 7조하고 5조. 네. 그 고무 찬양 뭐 이런 거, 뭐 이적 표현 소지 뭐 그것만 빼고 이런 것만 해도 악용의 소지가 없거든요. 네. 근데 전면 폐지냐 일부 개정이냐 싸우다가 전면 폐지 쪽으로 전략 방향을 해가지고 일부 개정도 못하고 지금은 오히려 더 거꾸로 후퇴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제 처음으로 드리는. 네. 이거 보십시오.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협상해야 됩니다. 유연하기까지. 네, 좋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좋대잖아요. 공수처에서 어쨌든 검찰은 뭐 겉으로는 조용하게 보입니다만 속으로는 엄청 반발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들 중에 검사 출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당연히 뭐 후배 검사, 선배 검사, 동료 검사 이런 사람들한테 또 로비 아닌 로비를 받을 텐데 그런 조직적 반발은 어떻게 걱정 안 하십니까? 있어 보입니다. 당연히 있고 20년 된 이 과제거든요.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참여정부 때는 정부안으로도 내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된 이유는 역시 검찰의 조직적 어떤 그 로비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국회의원들 수사가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 우리 검사 출신 의원님 중에 백혜련 의원님 이런 의원님들 아주 공수처 필요하다고 조홍천 의원님 또 우리 이번에 제가 법사위 간사
넘겨받는 우리 금태섭 의원님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좀 꽂혀 있는데 이 공수처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해서 입장이 바뀌었군요. 뭐 당론이니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님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죠? 아니요, 이미 금태섭 의원님은 공수처에 대해서 늘 얘기했었잖아요. 자긴 생각이 다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근데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는 독립기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당이 일부가 마치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대통령이 좌우지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야당 탄압용으로 쓴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옥상옥 제2의 검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철저하게 이 공수처는 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구입니다. 그러면 공수처장이 이제 누가 되냐가 중요한데 누가 임명하냐, 그렇죠. 누가 되냐. 지금 이거는 공고 아닐 뿐이니까 네. 뭐 국회에서도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예. 공고는 어떻게 해서 공수처장은 누가 임명하게 돼 있나요? 대통령이 임명하죠. 국회 내에 7인의 추천위원회를 둡니다. 별도에. 네, 별도로. 그건 제 안하고 똑같습니다. 이 권유안과 제 법안과.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에서 뽑은 교섭단체들이 뽑은 4명 해서 7명의 추천위원회에서 이 권유안은 2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요거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있죠. 저는 단수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 이렇게 요점은 다릅니다. 형식적. 그다음에 또 하나 쟁점이요. 청문회는 뭐 대체로 동의가 될 것 같고요. 근데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느냐. 요게 쟁점인데 진짜 반대입니다. 예. 저희 제안에도 그렇고 권유안에도 법무부 권유안에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는 정치인이나 혹은 고위공직자들 수사를 경찰이나 검찰이 해왔잖아요. 뭐 제보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인지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공수처가 생기면 그분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경찰이 알고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가 넘겨야 되나요? 어떻게 되죠? 좋은 질문이십니다. 가장 핫한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세니까 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세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거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자존 섞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잃은 검찰이 무슨 존재 의의가 있느냐 이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아주 굿 아이디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수사 우선권이라는 개념을 지금 도입을 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공수처장에게 각 수사기관들이 고위공직자들을 수사를 시작하면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공수처장이 그거 넘겨. 예, 이첩해 하면 넘겨야 되는데 단 예외가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 처분, 즉 이거는 영장,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 처분 수사에 들어간 정도로 수사가 많이 진도가 나간 거는 그냥 거기서 하라. 하는 아주 절묘한 숨구멍이 있네요. 예, 숨구멍. 저 표현 좋습니다. 예. 어머, 완전 요새 박붕계 이후로 단어에 아주 사실 내가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우리 빨리 지나가라는 걸 빨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빠스. 저게 무슨 말이야? 빨리 패스하라 이런 뜻인가? 맞습니다. 숨구멍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항할 이유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 공수처가 생기면 지금하고 확연히 달라질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의 어떤 검경 수사하고 달라질 점? 기본적으로 지금 왜 공수처가 검찰 개혁 아니냐, 1호 개혁 아니냐, 그것은 검찰이 그동안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대통령 권력과 박근혜 국정농단이 대표적이잖아요. 네. 대통령 권력, 청와대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권력형 비리에 눈 감아줬다는 겁니다. 아까 강원랜드 사태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검찰이 눈 감아주지 않으면 이게 안 불거질 수가 없는 사건인데 숨겨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국회로부터 또 법무부로부터 독립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찰의 권한을 일부 가져가서 만들어지면 소위 고위공직자의 비리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엄두를 낼 여지가 없고 검사들 스스로도 그동안에 여러 독직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부패 사건들. 그런 거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중앙일보에서 크게 터뜨렸는데 이게 오버란 얘기도 있던데 우리가 미국과 협의를 했다. 핵잠 추진.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청와대는 또 아니냐고 그러던데. 결론은 났나요? 이런 건 그냥 아닌 듯 긴 듯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들 관심 있는 게 핵잠을 하면
플루토늄 뭐 그런 거 그거를 몇 g까지 허용받아 이런 댓글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지자들은 정말 너무 전문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될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 중에는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뭐 핵잠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다 다른 겁니다. 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일단 핵무장이라는 건 우리 자체적으로 핵 개발해가지고 우리도 원자력 발전소가 많으니까 플루토늄을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핵 개발을 해가지고 핵무장을 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에서부터 한때 우리나라에 배치됐다가 미국 본토로 가져간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과 핵잠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 주장의 가장 큰 맹점은 NPT 탈퇴하고 핵무장하자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미국이 그건 미국과의 협의를 전제로 얘기하는 건데 예. 협의 없이 한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시 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없는데 핵무기 만들어 봐야 마지막 최후 버튼의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예. 자유한국당의 급진적인 주장 중에 지금 최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NPT를 탈퇴해서 핵무장하자는 거는 궁극적으로 반미입니다, 반미. 반미고 종북입니다. 예, 반미고 종북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우리 보고 뭐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뭐 독자 외교 노선 하면서 무슨 북한과 가깝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다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북한하고 똑같은 길을 가자니까 그렇습니다. 예. 종북입니다. 그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들은 모르시겠는데 지금 밖에서 보좌관님이 사색이 돼 있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 저를 쪼르고 있어가지고. 이정아 저 비서 또 자기 얘기에 또 엄청 부끄러워하네요. 저분은 뭐 말씀하실 게 마지막으로 다 있으면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네. 아주 지금 속성으로 했어요. 그리고 엑기스만 뽑아서. 엑기스만요. 아까 공수처 말씀 중에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했네요. 다 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근데 대통령은 왜 안 넣으셨어요? 그 얘기 하세요. 현직 대통령? 네, 뺐어. 근데 너도 이 법안을 만든 시점이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딱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을 넣는다고 대통령은 엄격하게 수사 기소가 제한되기 때문에 정지되니까. 재직 중에는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어가지고 수사를 뭐 쉽게 할 수는 없죠. 뭐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넣나 안 넣나. 그래요. 사실은 뭐 그런데 마음을 잘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뒤늦게서 여기서 끝내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 남경필 지사 아들 문제가 커져가지고 지금 직구죠. 사퇴해야 된다. 아니다. 그게 뭐 연좌제도 아니고 무슨 아들 성인 아들이 그런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퇴? 도지사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야당 만약에 우리 당에 누군가 그랬으면 야당은 사퇴하라고 수신제가 하는 관점에서 남경필 지사의 그 가족 관계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 그 정도만 얘기. 그 정도만. 예. 근데 또 같은 정치인으로서 아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자식 교육은 참 힘든 것 같아서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거. 누구도 자식에 관해서는 자신할 수 없는 거니까. 뭐 미성년 아들이라면 다만 못 키운 마약을 저렇게 하고 군대 때도 그런 건 그건 참. 김무성 아들도 그랬잖아요. 김무성 사위지, 김무성 사위. 이게 주로 그쪽의 사람들이. 그래,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다음에 좀 덜 바쁠 때. 한 2시간 내주세요. 네, 2시간 해서 그 유머 감각까지 좀 마음껏 뿜어보십시오. 근데 한 번에 다 털어가려고 그래. 그렇게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6월달부터 나와달라 그랬는데 지금 9월 석 달 만에 나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자주 나와. 오늘 아주 적절한 시점에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그 속마음도 들키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출연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두 분 아주 만나서 반갑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꼭 드려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는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800만 불 대북 지원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북한을 지원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UN. 국제기구 중에 유니세프나 뭐 그런 이제 여러 단체들이 북한의 걸시가동
그다음에 북한의 임산부인데 영향이 아주 안 좋은 그런 정말 극빈층에 대해서 구호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올 9월까지 보면 미국이 100만 불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잖아요. 그게 박근혜 정부 때도 지난해 1월까지 했다가 네, 있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 하면서 그 뒤에 중단됐던 거예요. 중단된 거고 기본적으로 네. 있어 왔고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이고 인도적이고 지원의 타겟에 정확하게 꽂히는. 예, 현물 지원이에요. 네, 정확하게 꽂히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뭐 군수 쪽으로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0%도 없는, 예, 1%도 없는 제로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저 자유한국당이나 뭐 일부 보수적인 야당에서 대북 퍼주기의 일환이고 뭐 이렇게 그 색깔 공세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다릅니다. 오늘도 유니세프가 북한에 긴급 구호 지원해야 된다. 대한민국은 돈 내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유엔 산하기가 요청한 거고 네.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스위스, 스웨덴, 뭐 프랑스까지 다 하더만요. 뭐. 네, 스위스도 300만 불 했고요. 러시아가 300만 불 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는 700만 불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800만 불 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같은 한반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대목에서 송영무 장관이 이 대북 인도적 지원도 좀 시기를 늦추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독자적으로 말한 거는 그거는 진짜 곤란한 겁니다. 뭐 일각에서 정부 내 매파 또 우리 저 지지자들한테 좀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송영무 장관께서 어제도 사실 법사에 나와가지고 제가 좀 조마조마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청와대로부터 이제 뭐 주의 경고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뭐 솔직하더라고요. 쿨하게 뭐 조심하라고 주의 받았다고 안보실장으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분이 이 솔직 담백한 성격은 알겠어요. 아는데 그 한 나라의 국무위원 장관이 되면 그 자리는 정무직입니다. 정무직이라는 거는 직업 공무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그 어떤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무적 국가 운영에 대한 틀 안에 있는 존재지 개인의 어떤 주관적 소신을 대한민국의 국방정책 전부로 다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저는 자칫하면 부조화와 커다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제 보면서 야당 의원들이 송영무 장관의 그런 캐릭터를 뭐 좋게 보면 솔직 담백, 뭐 나쁘게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순진하다 할까? 근데 약간 표현상의 그런 기술들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걸 오히려 즐기면서 유도 신문을 하는 것을 제가 1시간 동안 봤어요.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참모들 의견도 좀 들으시고 말씀에 좀 신중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고언 삼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용하려고 또 야당에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뭐 안보실장, 뭐 안보특보, 국방장관 다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야당은 그렇게 막 지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송영무 장관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엊그제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 공관을 발표했고요. 그 공관을 보면 뭐 슈퍼 공수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야당에서는 뭐 옥상옥이다, 뭐 특히 자유한국당. 저는 박범계 의원님 안 보고 야 진짜 문방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어떤 점에서요? 박범계 의원 안에만 대통령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법무부 안에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게 탄생을 했죠. 서울대학교 한인섭 교수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일종의 그 자문의견입니다. 건의안이죠. 권유안. 근데 요 권유안을 법무부 장관이 100% 다 승인할 건지 아니면 몇 가지 수정을 해가지고
법무부안을 만들 건지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제 그저께죠. 그러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 나와서 전부 다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고 기존은 동의하지만 몇 가지 좀 손을 보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그러면 정부안으로 법률로 만들어서 제출할 거냐 네. 아니면 그냥 국회에 대한 권유안으로 할 거냐 하는 건데 법률안으로 만들어서 정부 입법으로 하지는 않겠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이 건의안의 내용은 뭐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이나 양승조 의원님 또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와 대상을 왕창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나타났다 시즌3 마음먼저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이 그 유엔 총회 참석자 지금 방미 중이고 어제 우리 방송 시간은 엊그제가 되겠네요. 미국의 국제 전문 싱크탱크인 아틀랜틱 카운슬이 주관하는 올해의 세계 시민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비 넥타이를 메고 시상식에 참여해서 수상 소감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다고. 네. 촛불에 네. 대한 세계적인 인정, 뭐 이런 유지의 그렇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얘기하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진짜 진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설을 또 보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수상했다면 어떤 연설이 나왔을까. 그건 뻔하죠. 최순실이 써줬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자, 유엔 총회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그걸 듣고 있던 북한 유엔 대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강경 발언을 여러 번 원래 했고, 했으니까. 꼭 하고 나면 내부에서 또 뭐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서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 던지기 대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CNN도 이 발언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즉시 논평을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 우리 정부도 부담이 없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그와 북핵 위기 뭐 안보와 관련해서 또 지금 국방부 장관과 이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둘기파가 부딪힌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거는 뭐 매파 비둘기파는 뭐 어느 정부에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게 조율이 안 되는 게 큰 문제고요. 조율이 안 돼 특히 밖으로 새어나오는 그게 게. 밖으로 새어나오는 건 더 큰 문제고. 그래서 사실 저도 보기에 약간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불안하셨을 텐데 확실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순도 없어요. 지금은 대화 국면이 아니고 압박과 제재 국면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신 뒤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 네, 그거 꼭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북핵 위기에 관련해서 우리 언론들이 여러 차례 지금 오보를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연합뉴스도 이상한 그렇죠? 오보까지 뭐 냈죠. 트위터 오보 번역 사건도 있었고 네. 일본 언론 바로 받아 쓰는 거 그것도 역시 오보 사건도 있었고 의도적인 건 아니겠죠? 설마 의도적일까요? 아무리 언론이 그래도 이런 국익과 직결되고 한반도 위기와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SNS가 발달됐고 뭐 우리 같은 팟캐스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즉시 시정돼요. 예, 즉시 시정된다는 거. 네. 그 점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당원 모집 광고 듣고 와서 뭐 어렵게 우리 광고가 많군요. 당원 모집 광고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광고 받으면 흥할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안 광고를 받습니다. 안 받는 예, 거. 당원 모집 광고만 합니다. 예. 예, 박봉기 의원 어렵게 모셨으니까 공수처 이야기 좀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어서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